자,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6학년 때 비에 대해서 배웠죠. 비를 배웠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정비례를 배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반비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비례, 반비례. 일단 우리가 정비례를 먼저 이 보기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수영장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데, 그죠? 이 물의 높이가 1시간에 몇 cm씩 올라간다. 3cm씩 올라간다죠. 이런 수영장이 있는데, 그죠? 수영장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채워보니까 1시간 동안 물을 채워보니까 어떻게 몇 cm만큼 올라간다? 3cm 올라간다 그랬죠. 야, 그럼 수영장이 되게 크겠다, 그죠? 1시간을 채우는데 물높이가 3cm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또 1시간을 채우면 물은 일정하게 나오면 그죠? 또 3cm가 늘어날 것이고 또 1시간을 채우면 또 3cm가 늘어나겠죠. 토탈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9cm가 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맞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무엇이 변한다? 물의 높이가 변하죠. 그죠? 이때 먼저 시간이 변하니까 시간을 x로 놓고 물의 높이를 y로 두면 그죠. 1시간마다 몇 cm씩 늘어난다? 3cm씩 늘어나니까 2시간에는 6cm, 3시간에는 9cm, 4시간에는 12cm, 5시간에는 15cm만큼 늘겠죠. 이때 이 시간과 센티미터가 높이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양을 XY로 둘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양을 뭐라고 한다? 별량이라고 하죠. 별량 또는 이제 이 시간과 센티미터는 별량이라고 하는데 별량을 아직 용어를 몰라도 되고 이때 변하는 이 시간과 센티미터를 XY로 두었으니까 변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x와 y의 관계를 보면요, 여러분들 곱하기 3이죠. 곱하기 3. 맞습니까? 곱하기 3. 자, 그러면 x 시간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x에다가 3을 곱하면 3x가 되겠죠. 그게 바로 y cm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x와 y의 관계식은 이 y 값은 x 값의 몇 배다? 3배다. 따라서 y는 3x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x에 1을 대입하면 y가 3이 되죠. 2를 대입하면 6이 되고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 4를 대입하면 12, 5를 대입하면 15. 이런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 이런 관계식이 바로 정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 알겠습니까? 자, 이 정자는 발을 정자예요. 비가 일정하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비가 일정하게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계식이 건데 이것을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 3을 놔두고요. x로 양변을 x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양변을 x로 나누면 뭐죠? x분의 y가 되죠. x분의 y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 숫자들을 모두 다 x분의 y를 해보면 얘는 1분의 x분의 y고 3이죠.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들이 다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다 답이 1분의 3도 3, 2분의 6도 3, 3분의 9도 3, 4분의 12도 3, 5분의 12도 3 이렇게 3으로 일정합니다. 맞죠? 자, 이때 요 3을 여기 있는 요 3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정비례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비례하는 상수. 자, 우리가 x, y는 변하니까 변수라고 했죠. 그죠? 변수. 그런데 3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항상 수다 해서 상수라고 하고 이게 정비례식이기 때문에
정비례 상수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중2 때 올라가면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여러분들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 기울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항상 얼마씩 3으로 일정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에 대한 식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y 꼴 x분의 3, y 꼴 3x라고 써도 되고 x분의 y는 3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y에서 x를 나누는 값은 항상 3으로 일정하다. 여러분들 x분의 y 이렇게 분수로 쓰는 게 바로 뭡니까? 비율이죠. 비율. 맞죠? 그죠? 기준분의 비교 맞나요? 우리가 2대 3을 뭐로 적나요? 3분의 2로 적죠. 이렇게 2대 3으로 적으면 B가 되고 3분의 2로 적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얼마로? 3으로 일정하다. 즉 3배를 치면 항상 Y값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정비례 관계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위에 다시 개점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자, 정비례가 뭐냐? 정비례가 뭐냐? 바로 두 변수 x와 y가 있을 때, x와 y가 있을 때 x 값이 몇 배씩 커지면 x 값이 2배씩 커지면 3배, 4배로 커지면 y 값도 2배, 3배, 4배가 커지는 식을 바로 y는 x에 정비례한다.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y도 2배, 3배, 4배 커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배 커지면 y도 2분의 1배 커진다. 자, x가 3분의 2배 커지면 y도 3분의 2배 커진다. 이게 바로 정비례입니다. 알겠죠? 이때 xy가 정비례하면 x와 y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하고 그 정비례 관계는 바로 y 꼴 방금 봤다시피 ax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 y 꼴 ax를 양변을 x로 나누면 x분의 y는 a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은 이거 두 개 모두 다 정비례 관계식이고 주의할 것은 이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a는 0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2배 하면 2배인데 2배면 0배다. 이건 정비례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y 꼴 ax 형태나 x분의 y는 a 형태가 바로 정비례 관계식의 그래프인데 이 두 식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되겠나요? 자, 이럴 때 만약에 y 꼴 2x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y 꼴 2x라는 식이 있으면 1을 넣으면 2,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6, 4를 넣으면 8이 되겠죠. 그럼 x가 2배 되보세요. x 2배 되면 y도 2배 되고 x가 3배 되면 y도 3배. x가 4배 되면 y도 4배가 되죠. 맞습니까? 이런 관계가 정비례가 되는데 자 반대로 보세요. x가 2에서 1로 가봅시다. 그럼 몇 배? 2분의 1배가 되죠. 2분의 1배가 되면 y도 몇 배? 2분의 1배가 되겠죠. 자 3에서 만약 1로 가봅시다. 3분의 1배가 되죠. 그러면 6도 2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배. 자 4가 1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배죠. 그러면 y 값도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보면 4분의 1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꼭 2배, 3배, 4배만 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배 되면 x가 2분의 1배 되면 y도 2분의 1배, x가 3분의 1배 되면 y도 3분의 1배 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정비례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여러분들 y 꼴 ax만 정비례이지 잘 보세요. y 꼴 ax 뒤에다가 어떤 숫자가 이렇게 붙으면요. 이것은 정비례가 아닙니다. 정비례가 아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y 꼴 2x가 있는데 y 꼴 2x는 정비례이지만 자 2x 뒤에다가 1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방금처럼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하고 y가 있습니다. 자, 1을 넣으면 얼마죠? 1을 넣으면 3이 되죠.
2를 넣으면 얼마죠? 5가 되죠. 자, 3을 넣으면 6이고 7이 되겠죠. 3을 넣으면 7이 되죠. 4를 넣으면 얼마 됩니까? 9가 되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x가 지금 여기까지 몇 배 됐습니까? 3배 되었죠. 3배 되면 y는 몇 배 됩니까? 3배가 되나요? 3배가 되지 않죠. 그래서 y 꼴 ax만 정비례죠. 정비례고 y 꼴 ax 뒤에 어떤 꽁무니에 숫자가 하나 들어오죠. 숫자가 오는 순간 얘는 정비례다 아니다. 정비례가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어떻게 숫자가 0이라는 거 맞죠? ax 뒤에는 숫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또 여기에서 이 식은 x분의 y가 a이기 때문에 이 a를 선생님이 정비례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비례 상수인데 요 정비례 상수는 어떻게 찾는다? x분의 y다. 기억하세요. 정비례 상수는 어떻게 찾는다? x분의 y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 값이 몇 배 될 때? 2배 될 때 y도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만약 x가 3분의 1배 되면 y도 몇 배가 된다? 3분의 1배가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통해서 풀어볼까요? 한 개에 600원 하는 초콜릿 X개를 사고 지불한 금액이죠. 한 개 600원이잖아요. 한 개 600원을 주고 여러분들 초콜릿을 사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지불할 금액은 한 개 지불하면 얼마입니까? 600. 두 개면 1200 되겠네요. 세 개면 1800이 되고 네 개면 2400이 되고 다섯 개면 300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관계 있습니까? 보세요. x가 몇 배 됐나요? 3배 됐죠. 3배 되면 y도 몇 배가 되나요? 3배가 되죠. 맞습니까? 또 여기서 보세요. 2가 4로 x가 2로 4로 몇 배 되나요? 2배가 되죠. 2배가 되면 요 값도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되죠. 2배. 맞아요. 따라서 x와 y 사이는 정비례 관계다.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관계식을 만들어 했네요. 여러분들 관계식을 만들 때는 바로 XY니까 만약에 X가 만약에 이 초콜릿이 X가 있으면 돈을 얼마 줘야 되나요, 여러분들? 600X 주면 되겠나요? 따라서 Y는 600X가 된다. 한 개 넣으면 600 맞죠? 두 개면 1200, 세 개면 1800 되니까 바로 이게 이 문제의 XY의 관계식이라 하고 이게 바로 정비례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 되는 겁니다. 펑션. 알겠죠? 영어로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함수로 하는 용어는 중1 때부터 쓰게 되니까 이 관계식을 x와 y의 관계식을 식으로 적었죠. 식으로 적으면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바로 정비례는 x가 2배 되면 y도 2배. 만약 x가 3분의 1배 되면 y도 3분의 1배 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